혹시 세상을 자기 맘대로 사는 것 같은 사람 본 적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사람도 더 센 사람이 있거나 천적이 있기 마련인데, 근데 이 사람은요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술 담배만 안 했지 어렸을 때부터 막 나갔어. 근데 더 부자가 돼. 데이트도 자기 맘대로, 결혼도 맘대로, 마음에 안 들면 엎어버리고. 그런데도 연예인처럼 유명세를 얻고 막말도 맘대로 하고 겸손하지도 않고 패스트푸드도 즐겨 먹고 아무거나 막 먹는데도 건강해요. 심지어 제일 중요한 건 팬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랬죠. 세상은 사필귀정이야. 언젠간 벌 받을 거야. 근데 어땠어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미국 대통령까지 됐죠. 대통령이 돼서는 어땠어요? 가족들을 요직에 앉히고 기존의 질서 따위는 무시하고, 근데도 남들이 해내지 못했던 성과도 일부 내고요. 은근히 이 사람의 행보가 사이다다 이런 평가도 꽤 있었어요. 대통령도 연임하는 게 당연해 보였죠. 아, 이 사람 인생은 이렇게 가나 보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사람은 좋다지만 가장 카리스마틱하지 않은 사람. 사람 좋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아, 그 사람 사람은 좋은데 좀 이런 거. 1인자 자리에 어울리지 않고 태권도전에도 연달아 실패했고 말실수도 많은 사람. 심지어 나이도 80에 가까운 상대가 이 끝까지 잘 나갈 것 같던 사람한테 패배를 안겨줬으니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지난 4년 동안 온 세상을 뒤흔들었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관종이라는 평가를 받는 제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성공과 좌절입니다. 자, 트럼프의 성공과 좌절, 성공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아빠가 부자였던 거 말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남들과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한다. 그런데 성공뿐만 아니라 좌절의 원인도 같은 뿌리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좀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부동산 사업하는 부유한 집안 아들로 태어난 트럼프는 어렸을 때부터 호전적인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먹을 휘둘러서 선생님 얼굴에 멍들게 하고.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이 이걸 두고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생각을 표현하고 싶었다. 근데 뭐 자랑은 아니고 이젠 주먹이 아니라 머리를 쓰려고 한다. 이걸 자기 책에 직접 썼다니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다 군사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아버지 사업을 돕게 됩니다. 아버지가 말을 안 들어서 군사학교에 일부러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대학 가서 보니까 애들이 그냥 그렇더래요. 별게 아닌 것 같더래요. 그리고 어차피 뭐 공부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대학교 자체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도 그런 부자들 많죠. 뭐 야,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마. 공부? 뭐 안 되면 유학 가. 해외에서 좋은 학교 가면 되지 뭐. 아무튼 졸업해서 아버지 일을 돕게 됩니다. 싸게 나온 잘 관리 안 된 임대주택을 사들여서 잘 꾸미고 깨끗하게 만들고 관리를 잘해서 다시 파는. 아버지를 도와서 그렇게 돈을 번 트럼프가 당시 일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를 팔고 싶을 때 $5를 들여서 잘 닦고 광을 반질반질하게 되면 $400를 더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남들과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한다. 어때요? 아까 그 말이 뭔지 이해가 되죠? 근데 이런 것도 아버지를 도와서 잘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앞서고 싶다, 1등이 되고 싶다, 이런 강한 욕망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맨해튼으로 진출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방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가 서울로 진출해가지고 또 서울 한복판에다가 사업체를 차리고 여기서 성공해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특성을 완전히 극대화시킵니다. 가장 크게 베팅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트럼프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맨하탄의 코모도 호텔 개축 사업이 그랬죠. 여기가 계속 적자라서 세금도 못 내던 호텔이에요. 건물은 낡았고 지저분하고 주변도 슬러머내고 부동산 경기는 나쁘고,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시절이었는데 트럼프는 관점이 달랐어요. 그래, 낡았어, 슬러머됐지, 그리고 관리도 잘 안 되네. 근데 호텔 위치가 좋다. 그리고 출근 시간을 자꾸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그 앞을 엄청 많이 지나다녀. 여길 바꿀 수 있다면 대박이겠다. 근데 돈이 없네. 어쩌지? 트럼프가 어떻게 했냐면요, 뉴욕시야, 우리 세금 좀 깎아줘, 재산세. 그래? 얼마치? 40년치만. 미쳤어? 40년치를 깎아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생각해봐. 지금 부동산 경기 나쁘지? 이걸 누가 사겠어? 경기도 안 좋은데. 근데 너네가 세금을 깎아줘서 내가 호텔을 지어. 일자리 수천 개가 생기지. 동네가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내가 너네한테 돈도 매년 낼게. 오케이? 이게 좀 약간 신기한 얘기잖아요. 40년치 세금을 깎아달라고 설득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세금을 깎아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돈도 빌리죠. 트럼프의 초기 투자금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도 많았습니다. 왜 쟤만 세금 깎아줘? 우린 안 깎아줘? 이건 특혜잖아. 근데 아무도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면 시샘과 질투가 따르기 마련이다. 상대방을 저지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는 부류가 있는데 나는 그들을 루저, 인생의 실패자라고 부른다. 그 사람들이 뭔가 만약 진짜 재능이 있다면 싸우는 대신에 건설적인 일을 하려고 들 것이다. 일리가 있죠. 그리고 1980년 9월에 맨하탄 코모도 호텔 부지에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들어섭니다. 트럼프가 크게 베팅을 했고 크게 성공을 한 거죠. 트럼프의 이름도 드높아지기 시작해요. 참고로 이때 자료를 살펴보면 이 전과 이후로 눈빛이 달라져요.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딱 보면 이 사람 뭔가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아.
나왔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미 아파트 한 채에 수십억 원씩 했다는 초호화 주택, 하지만 화려한 겉면과는 달리 싸구려 자재를 썼다는 폭로가 나왔던 트럼프 타워를 지어서 분양하는 데 성공하고요. 카지노 사업에 진출해서 성공을 거두고 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뉴욕시가 6년 동안 끙끙댔던 스케이트장 건설 사업을 단 5달 만에 마무리하고요. 스포츠단은 물론이고 미인 대회까지 운영하고요. 나중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연예인 이상의 인기를 얻어요. 근데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상한 면도 있어요. 한국의 재벌이 어떤 리얼리티 쇼에 나와가지고 주인공이 됐다. 아무튼 그 사이에 파산도 할 뻔하고 베스트셀러도 되고 결혼도 3번이나 하고 자녀들도 얻게 되죠. 참고로 지금의 그 헤어스타일은 장녀 이방카의 어머니, 첫째 부인이죠, 이바나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트럼프가 정치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2015년에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듭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거죠. 처음에는 가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당내에서도 많은 비난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막말한다, 품격이 없다, 사기꾼이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민주주의 자체에 위기가 올 거다. 근데 트럼프는 다른 후보들과 시각 그리고 행동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막말 같은 걸 서슴지 않고 합니다. 특히 무슬림이나 히스패닉 혐오 발언은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공포에 불을 지피죠. 왜? 테러 때문에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지율이 급상승합니다.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고 나서 민주당 클린턴 후보와의 경쟁에서 막말은 계속 심해지고 계속되죠. 불법 이민자처럼 힐러리도 쫓아내야 된다, 힐러리 감옥에 보내야 된다, 힐러리 미쳤다, 이런 막말이 계속 이어져서 지지 철회하는 사람도 나오고 비판과 비난은 계속되는데 오히려 소액 후원은 계속 늘었어요. 응원하는 사람은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 또 기존 정치인들이 계속 트럼프를 욕하고 비난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 저 사람들은 썩어 빠진 정치 엘리트들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힐러리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죠. 거의 모든 언론의 예상이 빗나갔고요. 정치 거물들의 예상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살다가 만 70세에 대통령에 취임하고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은 대통령으로 기록되죠. 막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뭐 인생은 트럼프처럼 막 또 이렇게 욕먹으면 어떠냐, 트럼프처럼 막 자기 맘대로 하는데 정말 저렇게 되면 뭐 그런 얘기들 막 나왔었죠. 당선 뒤에는 어땠어요? 중국을 억누르고 철저하게 자국 우선주의를 실현했죠. 기존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라고 해도 지금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 모르겠는데 엎어버리고, 멕시코의 국경에는 실제로 장벽을 쌓았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쇼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요, 중동에서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등 해서 미국 경제가 나아졌다는 평가도 받고요. 인종 간의 갈등을 묵인하고 통합을 저해하는 행보를 계속 보이면서 트럼프에 대한 비난은 계속 커져갔죠. 하지만 팬심도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재선을 점쳤어요. 강력한 상대도 없어 보였고요. 아, 정말 트럼프 인생은 트럼프 마음대로 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창궐했습니다. 코로나19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았죠.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아무리 우겨봤자 코로나가 피해가진 않잖아요. 트럼프까지도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까요.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그게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우기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여긴 그게 안 통하는 거죠. 코로나는 천하의 트럼프라고 해도 협상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트럼프와 달리 좋게 말하면 가장 기존 미국 정치의 상식에 부합하는 사람,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지겹고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는 상대 바이든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은 가장 어린 나이 만 29세에 상원의원에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고 가톨릭 중산층에서 자라서 주립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거쳐서 변호사가 됐는데 로펌에서 내가 이게 하는 게 뭐지 싶어가지고 지역 활동을 하다가 정치에 뛰어든 이후에 상원의원에 당선되고 7번을 내리 당선된, 상원에서 외교위원장까지 지낸 국방, 외교, 법률 분야의 달인,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는 8년 동안 부통령까지 지냈죠.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관계없이 지들끼리 해먹는다고 트럼프가 그렇게 욕을 많이 했던 소위 워싱턴의 대표적인 정치 엘리트였던 거죠. 근데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고 해도 그런 바이든한테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뭔가가 있었을까요? 그게 뭐였을까요? 트럼프한테 없는 것들이 바이든한테는 있었습니다. 일단은 아픔을 겪고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온 인간미가 있었죠. 아까 만 29세의 바이든이 왜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당선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고요. 근데 불과 당선 한 달여 뒤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바이든의 아내가 아이들을 태우고 쇼핑을 하겠다고 차를 몰고 나간 거죠. 근데 그 차를 트레일러가 덮칩니다. 아내와 갓 돌을 지난 딸이 숨지고요, 아들 둘이 중상을 입습니다. 바이든은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하고요, 애들 둘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봐 상원의원직도 포기하려고 했다죠. 그렇지만 가족들과 동료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워싱턴 DC 의사당 근처에 숙소를 잡지 않고 매일같이 4시간 거리를 통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왜 그렇게 4시간씩 매일같이 출퇴근을 했느냐? 아이들이 기다리니까요. 아빠가 올지 몰라서 애들이 두려워했었대요. 근데 바이든이 나중에
나중엔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애들을 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이유도 있었다. 그렇게 아픔을 견디고 버티고 하면서 정치를 계속했는데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이던 2015년에 바이든보다 나은 정치인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첫째 아들 46살의 장남 보 바이든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그렇지만 당시 엄청난 슬픔에 빠졌던 바이든한테는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아들 머릿속에 있는 종양이 악성 종양이었고 수술비도 많이 들었고 신약을 계속 적용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사비로 치료비를 내가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계속 바이든을 응원하고 주변을 지켰습니다. 과거에 아픈 사람들한테 힘든 사람들한테 바이든이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요. 반면에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멘토가 HIV 때문에 죽어갈 때 연을 끊었다고 하죠. 그리고 같은 공화당의 과거 대선 후보였던 베트남 전쟁 영웅 맥케인 의원한테 포로로 잡혔으니까 영웅이 된 건데 포로로 잡힌 게 무슨 영웅이에요? 안 잡혀야 영웅이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리고 부하 직원들도 대장을 닮아가는 게 어떤 백악관 직원이 그랬었죠. 맥케인 의원이 뇌종양이 심각할 때였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를 왜 꺼내요? 이게 어때요?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조되는 면이 확실히 있어 보여요? 그리고 바이든은 어렸을 때 말 더듬는 증상이 심했대요. 지금은 극복을 했지만 지금도 당황하면 말을 더듬고 말실수도 많아요. 오바마처럼 언변이 뛰어나거나 트럼프처럼 대중의 가슴에 막 팍팍 꽂히는 자극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게 신기하게도 장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바이든의 유려하지 못한 말 그리고 말실수에는 바이든의 솔직한 심정이 담겨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좋은 놈, 나쁜 놈을 확실히 구분합니다. 선과 악이 확실하죠.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그래요? 선과 악이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 면도 있고 되게 다양한 맥락이 있잖아요. 근데 바이든은 그 맥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많아지고 속이 시원하지가 않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렇게 복잡한 세상 그리고 트럼프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그래, 이게 그렇게 선하게 나눠지는 문제가 아니지? 맥락이 있는데 바이든은 저걸 얘기하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런 적도 있어요. 가령 동성 결혼이나 인종 문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꺼리고 피하는 편이었어요. 긁어서 막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지. 그리고 트럼프는 어땠어요? 이런 문제를 갈등의 불씨 삼아서 지지층을 막 결집시켰죠. 근데 바이든은 과거에 어땠냐면요, 그냥 솔직하게 유색인종, 동성애자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고 같은 권리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말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민주당 내에서도 욕을 먹고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야, 저 사람 늙어서 안 되겠다, 자꾸 말실수한다, 치매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바이든의 모든 면모가 재평가를 받고 꽃을 피우는 거죠. 늙고 낡은 게 아니라 경험이 많고 성숙한 거다. 아픔을 많이 겪어서 지치고 너덜너덜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고 따뜻한 거다. 말이 많고 말실수가 많다기보다는 솔직하고 소통을 하길 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재평가를 받게 된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바이든을 봐왔잖아요. 정치 경력이 길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선 국면에서 누가 뭐라고 바이든을 트집 잡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이든을 아주 오래 봐왔는데 바이든 그런 사람 아니야.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이 봐왔던 걸 근거로 항변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마도요, 변화무쌍하게 가장 빠르게 변신에 성공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려온 트럼프한테는요, 20대에 가장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민주주의, 인권, 가족, 인류애 이런 가치들을 지키겠다면서 아주 오랫동안 답답하게 머물러 왔던 바이든한테 진 게 상당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항상 남들과 다른 시점에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하면서 변신을 거듭하면서 성공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 공식이 안 통하고 변신하지 않는 바이든한테 진 거니까요. 미국은 위대한 나라라고 하죠.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 경제의 탁월함을 전 세계에 스스로 증명해온 위대한 나라예요. 트럼프의 성공, 그리고 그를 멈춰 세운 바이든,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잘했냐, 그건 훗날 역사가 평가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인간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도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갈등은 계속되겠지만요,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줬던 위대함을 아무쪼록 다시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